하지만 문제는 주식회사 아텍입니다. 아텍은 구주 매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청산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동시청약으로 진행되는 아셈스와 나렌나노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렌나노텍과 아셈스는 1월 24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월 25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아셈스의 청약 시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셈스의 청약 시간은 청약 1일차와 2일차 모두 오전 11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에 마무리됩니다. 보통 다른 증권사의 청약 시간인 오전 8시나 10시가 아닌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셈스와 나렌나노텍은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지만 다행히 상장 일정은 다릅니다. 아셈스의 상장은 2월 7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고 나렌나노텍은 2월 8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렌나노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기본 정보입니다. 나렌나노텍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7,500원에서 25,500원이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을 통해 확정 공모가액은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인 17,5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청약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3.3%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8%이고 공모가 17,500원 기준 배정 총액은 136억 원입니다. 나렌나노텍의 전체 청약 규모는 525억 원으로 아주 작은 청약은 아닙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총액은 약 18억 원입니다. 이를 나렌나노텍의 직원수로 나누면 1인당 약 660만원 규모입니다. 실건이 발생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규모입니다.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렌나노텍은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은행 제휴로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의 경우 3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38,000주의 청약 증가금은 3억 3,250만 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 시 모두 우대 등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우대 등급의 최대 청약 주식수는 76,000주이고 76,000주의 청약 증가금은 6억 6,500만 원입니다. 나렌나노텍의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렌나노텍의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간수는 모두 371곳입니다. 종합 경쟁률은 107.31대 1입니다. 공시에는 102대 1로 나와 있지만 102대 1의 경쟁률은 기간 투자자가 최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 기준입니다. 현재 배정된 주식수인 212만 5천주로 계산하면 종합 경쟁률은 이보다 조금 올라간 107.31대 1이 됩니다. 나렌나노텍의 기간 투자자 경쟁률 107.31대 1을 2021년 진행된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프롬바이오보다는 조금 높은 경쟁률이지만 아모센스보다는 조금 낮은 경쟁률입니다. 2021년 기준 8번째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인 25,500원과 25,500원을 초과한 건수도 많지만 하단인 17,500원과 그 이하에 참여한 기간이 더 많습니다.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상단 초과는 14.41%, 상단은 27.33%입니다. 하지만 하단이 21.92%이고 하단 미만이 가장 많은 33.63%를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간 투자자들은 절반 이상이 나렌나노텍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인 17,500원이거나 17,500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공모가는 17,5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371곳의 기간 투자자 중 단 한 곳만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은 가장 긴 6개월 의무 보유 확약을 하였고 청약 수량도 기간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대 수량으로 참여했습니다. 371곳의 기간 중 단 한 개의 기간만이 나렌나노텍을 매우 좋게 본 것 같습니다. 상장 후 6개월이 지나면 한 기간에 선택이 옳았는지 나머지 370곳의 기간에 선택이 옳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나렌나노텍의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2021년 수요 예측과 비교해보면 바이옵트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 6번째로 낮은 의무 보유 확약 결과입니다. 나렌나노텍의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의무 보유 확약 신청률과 경쟁률의 좌표로 나타내면 나렌나노텍은 경쟁률도 높지 않고 의무 보유 확약도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렌나노텍처럼 경쟁률이 높지 않고 의무 보유 확약이 낮았던 청약들은 상장일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렌나노텍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래 나노텍은 공모가 17,5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935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이 공모 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만큼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이 매우 낮았습니다. 건수 기준 0.2%, 수량 기준 0.98%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 한 주도 배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상장에 유통 가능한 비율은 절반이 조금 넘는 52.93%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에 유통 가능 금액은 1,024억 원입니다. 만약 의무 보유 확약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해도 상장의 유통 가능 비율과 유통 가능 금액은 크게 낮아지기 어렵습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거의 절반인 50.46%, 일반 청약자가 13.24%, 기관 투자자는 36.3%입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주체별 유통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17억 원, 일반 청약자가 136억 원, 기관 투자자가 372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만 해도 매우 큰 수준입니다. 나래 나노텍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1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HPO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장 후 주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카카오페이의 사례처럼 상장 직후 임직원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주식을 배정받은 후 빠르게 매각을 한다면 회사의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래 나노텍에는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식이 아니지만 주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와 같은 물량도 없습니다. 나래 나노텍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래 나노텍의 주요 사업 분야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포토 장비가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모듈 장비, 코팅 장비 매출도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등은 사이클이 있는 산업입니다. 산업 자체가 좋을 때는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만 좋지 않을 때는 매출이 큰 폭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 영업이익이 매우 높은 시기도 있지만 크게 손실이 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만 없는 점은 큰 단점입니다. 나래 나노텍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래 나노텍의 이번 공모는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이 77.04%, 기존 주주의 주식으로 진행되는 구주 매출이 22.96%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 대상을 확인해보면 개인이 아닌 아텍 주식회사와 나래 나노텍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주 매출 대상이 자기 자신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사 주식을 통해 구주 매출을 하는 것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사실상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식회사 아텍입니다. 주식회사 아텍은 나래 나노텍의 최대 주주가 100%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텍은 구주 매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청산될 예정입니다. 즉 아텍을 통해 발생하는 구주 매출은 결국 회사의 최대 주주로 돈이 입금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최대 주주가 이번 공모를 통해 100%를 보유한 아텍을 통해 얻는 자금은 85억 7,500만 원입니다. 회사의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면 총 공모금액에서 구주 매출 대금이 빠져서 계산되지만 자사주인 나래 나노텍 금액은 다시 입금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텍을 통해 발생한 구주 매출은 회사에 입금되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대 주주가 공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시장에서 그리 좋은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이어서 아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 기본 정보입니다. 아셈스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7,000원에서 8,000원이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통해 확정된 공모가액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8,000원이었습니다. 청약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4%이고 일반 청약자에겐 2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공모가 8,000원 기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총 40억 원입니다. 아셈스의 전체 청약 규모는 160억 원으로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의 총액은 6억 4천만 원이고 이를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652만 원 규모입니다. 실권이 발생하기엔 너무나 작은 규모입니다. 아셈스의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셈스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고 청약 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은행 제휴계좌를 통해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거래 규모, 잔고 등에 따라 청약 등급이 세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되는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최대 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8,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200만 원입니다.
이번 아셈스의 청약은 청약 규모가 작고 온라인 전용 등급에 청약 한도가 매우 적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셈스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 1713곳의 기관들이 참여하였고 종합 경쟁률은 1618.26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셈스의 1618.26대 1의 경쟁률은 2021년 진행된 수요 예측 경쟁률과 비교하면 19번째로 높은 경쟁률입니다. 상당히 높은 경쟁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인 8,000원을 초과하여 참여한 건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8,000원 미만으로 참여한 기관들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상단 초과가 가장 많은 87.85%이고 상단이 12.15%입니다. 이번 청약에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으로 참여한 비율이 100%인 것입니다. 심지어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8,000원을 초과한 9,000원 이상도 86%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모가가 8,000원으로 결정된 건 청약자분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셈스의 의무보유 확약은 높은 경쟁률과 분포에 비하면 조금 아쉽습니다. 건수 기준 7.41%, 수량 기준 7.71%의 의무보유 확약이 있었습니다. 2021년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하면 33번째로 낮은 의무보유 확약이고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아셈스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과 경쟁률의 좌표로 나타내면 아셈스의 청약 경쟁률은 매우 높고 의무보유 확약은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조금 아쉽지만 아셈스처럼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았던 청약은 한 건을 제외하고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적이 없습니다. 아셈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8,000원 기준 아셈스의 상장 시가총액은 882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공모 주주보다 많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한 건도 배정되지 않았을 때 아셈스의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39.75%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350억 원입니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37.27%로 조금 낮아지고 예상 가능한 유통 금액도 329억 원으로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절반이 넘는 56.17%를 차지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32.42%, 일반 청약자가 11.41%입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주체별 유통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197억 원, 기관 투자자가 114억 원, 일반 청약자가 40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비율은 높지만 금액으로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1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맥스트, 원티드랩, 나노 CMS와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모두 상장일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아셈스의 임직원들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셈스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셈스는 대부분의 매출이 친환경 접착 소재와 차량용 기능성 원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셈스의 주요 매출 분야인 친환경 접착 소재를 살펴보면 대부분 신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발을 만들 때 바느질과 같은 재봉을 사용하지 않고 접착 필름을 통해 부착하고 있습니다. 아셈스가 보유한 특허를 살펴보면 접착 필름을 사용할 땐 공기가 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셈스는 개발을 통해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는 필름을 개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신발을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신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셈스의 주요 고객사를 살펴보면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대형 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 기능성 원단은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형 고급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매출이 정체되었지만 2021년 3분기까지의 매출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억 원 소폭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률은 조금 늘었고 10% 중반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기업으로는 나쁘지 않은 영업이익률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셈스와 나레나노텍이 동시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두 종목은 여러 지표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셈스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 의무보유 확약, 상장일 유통 물량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나레나노텍은 2021년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률이 아셈스보다 높은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나레나노텍은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고 아셈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래나노텍의 2021년 영업이익률은 높지만 사이클 변동이 매우 심한 디스플레이인 산업인 점이 조금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셈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 분포가 좋고 좋은 분포에 비해서는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청약 규모가 작고 계좌 수가 많은 한국투자증권으로 진행되는 점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는 50만 주이고 이 중 절반인 25만 주가 균등 배정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만약 청약에 참여한 청약자 수가 25만 명이 넘어가게 된다면 모두 추첨을 통해 한 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균등 배정만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10주 4만 원을 청약하시면 되고 만약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할 때는 청약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례 배정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청약 한도가 매우 낮습니다. 만약 경쟁률이 3, 4천대 수준이 된다면 온라인 전용 등급 풀청약을 하셔도 2주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셈스는 소규모의 청약이고 주당 가격이 8,000원밖에 되지 않기에 전체적인 수익이 크기 어려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래나노텍은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 및 안 좋은 수요 예측이 큰 단점입니다. 게다가 상장의 유통 물량이 너무 크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높은 점은 부담입니다. 다만 그렇기에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규모도 작은 편은 아니기에 청약 한도도 꽤 높습니다. 아주 조금만 올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쉬우신 분들은 비슷한 수요 예측 결과인 에드바이오텍이 월요일 상장을 합니다. 에드바이오텍은 동시상장으로 진행되고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긴 하지만 나래나노텍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런 에드바이오텍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면 나래나노텍도 크게 관심받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약일인 1월 24일, 1월 25일 실시간 경쟁률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음성 라이브도 점심시간에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